오늘은 2월 11일입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고 본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월드 미래판 연구소 소장 그렇게 불러주세요. 간혹 댓글에 보니까 양동안 씨, 김경재 씨, 혹은 이화영 목사, 박창길 씨 이렇게 지칭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런 분과는 전혀 일면식도 없고 굉장히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걸 댓글 달지 마시고 또 누군가 또 다른 이름으로 이렇게 들고 나오면 저 사람 왜 저러는가 이렇게 보세요. 신경 꺼버리고 전혀 아니니까 일부러 또 그런 일도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전혀 아니란 걸 말씀드리고 본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2월 11일 12차 태극기 집회가 대한문 시청 앞이죠. 거기서 열렸습니다. 저번 2월 4일보다 2배 정도 애국시민이 떨쳐 일어나 나왔다. 이런 평가를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시청 앞을 빼곡히 채우고 세종로 쪽으로 뻗어가고 또 그 인파가 남대문 쪽으로 쭉 뻗어갔어요. 사진에 이제 그 모습 올려드립니다. 그런데 밀집도가 굉장해요. 아예 다닥다닥 붙었습니다. 만약 평당 기본 한 3명씩에서 뚝뚝 떨어진다면 저 강화문까지 다 채우고 어떻게 보면 서울역까지 다 채우지 않겠냐 이런 인원이 모였다 이겁니다. 아무튼 굉장히 많이 모였고 이 모습을 볼 때 대한민국은 월나무 전처럼 밟지 않을 것이다. 월나무 전처럼 밟지 않고 월남처럼 멸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것을 확실하게 지금 애국 시민들이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저 강화문 쪽에서도 촛불 시위가 있죠. 야당에서 총동원령까지 내리고 그래가지고 정말 이번에는 얼마나 모일까 하고 사람들이 관심도 가지고 그런 것인데요. 그러나 인원은 여전히 저번 주나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인원도 사진으로 같이 올려드리니까 비교를 좀 해보세요. 이로써 태극기 집회, 곧 애국시민 동참 이 집회가 대한민국은 민이다 이것을 이제 증명하고 있고 또 거기에 참여하는 정말 각계각층의 단체들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어떤 단체만 이렇게 동원하고 그런 게 아니고 각자 개별적으로 자기가 참여한 게 그 정도니까 이 부분에 관해서는 또 이 태극기 집회가 어떻게 진행되고 이 과정이 어떤가 이거는 또 이어서 말씀드릴 거예요. 그런데 오늘 집회는 2월 4일 때 문제가 됐던 그런 엠프 문제고 뭐고 다 해결된 것 같고 이 진행 이런 것이 모두 원만하게 잘 되고 있는 걸 이렇게 평가받고 있습니다. 아무튼 굉장히들 모두들 수고를 하시고 또 일부에서는 그동안 언론이 조금 방향 전환하고 이것저것 보여주고 특히 김수현 녹취록, 그러니까 고영태와 연관되죠. 그 부분을 보도하고 그래가지고 그 효과도 컸을 것이다. 이렇게 보지요. 그런 부분도 많이 있을 겁니다. 아무튼 그래서 태극기 집회를 주최한 탕기구, 그러니까는 탕기구는 따로 홈페이지가 없고요. 박사모 홈페이지에 공지를 해요. 그래서 그 박사모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공지를 여러분께 끊어서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고 이어서 태극기 집회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어떻게 되어갈 것인가 그 부분을 여러분께 말씀드릴까 합니다. 탕기국의 대변인이 정강용 씨고 그이가 또 박사모 회장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박사모 홈페이지에 지금 탕기국에서 어떤 활동을 하는지 공지가 돼 있어요. 그래서 그 공지 내용을 한번 이렇게 쭉 훑어보니까 여러 가지가 있네요. 그래서 그걸 잠깐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우선 2월 10일 날 이런 성명이 있네요. 검찰은 권양숙 여사와 노무현 전 대통령 아들 노건호
노정현의 뇌물 640만 불 뇌물 수수에 대해서 즉각 구속 수사라 이렇게 하고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 고발 접수를 했네요. 뭐냐 하면은 이 내용을 보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그 당시 세상을 뜨는 바람에 이 수사가 원래 중지됐었죠. 그러나 권양승, 노건호, 노정영은 아직까지 어떤 처벌도 받지 않고 조사도 없다. 그러니까 이것을 조사해라. 이런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강화문 촛불 집회가 어찌 민심이냐, 민주당 당심이지, 이런 성명도 내놨네요. 민주당에서 총동을 하겠다 하니까 그건 민주당 당심이다, 이런 말 같습니다. 그게 어떻게 민의가 되겠냐, 이런 이야기죠. 그리고요, 또 이런 것도 있어요. JTBC 방송하고 중앙일보 사주가 누굽니까? 홍석현 씨죠. 근데 홍석현 씨가 뭐든 뒤에 있지 않냐 이렇게 보고 그러는지 일단 홍석현 씨 집 앞에 한 달간 집회 신고를 해놨다는 겁니다. 한 달 내내 시위를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업데이트 계속될 것이다 이래 놨네요. 이제 홍석현 씨를 직접 상대해서 시위를 하겠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협조 요청이 떴는데요. 타기국에서 각 언론의 편파보도 사례를 수집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가지고 법적 조치를 들어가겠다는 겁니다. 그 전에 예고를 한 게 이런 게 있었죠. 계속 태극기 집회를 폄하하고 숫자를 축소해서 보도하는 등 그렇게 편파 보도를 계속 한다면은 그 기사를 올린 기자를 상대로 집단 소송에 들어가겠다, 이런 예고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사례 등을 수집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법적 조치를 하겠다, 이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진행 중인 건 또 뭔가 하면은 JTBC 손석희를 형사 고소한과 동시에 집단 소송을 이제 제기한, 그리고 또 일부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 태극기 주변에 일제 파는 거, 그 탄기국에서 하는 게 아니랍니다. 그 어떤 걸 팔아도 탄기국에서는 하고 있지 않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여자들이 혹시 저거 탄기국에서 파는 거 아닌가 하고 보태주려는 마음에서 사고 그러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노점상도 탄기국에서 하는 거 아니다 이겁니다. 노점상도. 모르신 분들은 또 노점상도 탄기국에서 혹시 재정에 보탬이 되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이가 있다는 거죠. 근데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 소식은 대충 또 알려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오늘은 태극기 집회하는 날이니까 태극기 집회 의의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들어보세요. 우리 과거로부터 우리나라 정말 시위가 많았습니다. 이런저런 시위가 많았는데, 그런데 이 정권 판토가 뒤집힐 그런 시위가 종종 있었어요. 정권이 뒤집히는 거, 바뀌는 거. 일반 시위는 계속 있었고요. 또 그 시위도 굉장히 거칠었는데 판이 뒤집히는 그런 시위가 중간중간 있었다 이겁니다. 정권이 무너지는 거. 그런데 그럴 때는 어떤 경우냐 하면은 바로 나라를 딱 지키려는 애국 세력, 그래 보수라도 좋습니다. 표현하기 좋게 보수라도 좋고 그 애국 세력, 그런 분들이 떨쳐 일어날 때 나라 판도가 뒤집혔어요. 왜 그러냐면 대다수 그런 국민들은 일반 시위에 참여를 안 합니다. 또 자기 일만 열심히 하지 엔간한 건 무관심하는 게 있어요. 또 의식이 뭔가 주인의식과 지키려는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방어적인 차원이에요. 그래서 보통 정부 편을 들려고 하는 의식이 많아요. 이 애국 보수 세력 하면은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늘 시위하는 쪽에는 정부를 공격하고 사회를 비난하고 온갖 또 불만을 표출하고 이러면서 시위는 있잖아요. 그러나 이 지키려는 의식이 강한 애국 보수 세력은 어지간하면 움직이질 않아요. 시위를 하려 하지 않습니다. 지키는 입장이니까. 그런데 그들이 떨쳐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그때는 뭐냐 하면은 도저히 이래가지고 나라가 안 되겠구나. 이래가지고는
우리 생존에 문제가 있겠구나. 이러다 나라가 망하는 거 아니냐. 아니면은 직접적으로 개개인들한테 너무 심하게 이해관계에 큰 손실이 오고 큰일 나겠구나. 아무튼 간단하게 딱 한마디로 하면은 위험을 느껴가지고 이럴 때 떨쳐 일어납니다. 그 외에는 좀채 안 움직이니까 엉덩이가 무겁다 그러는 게 관망만 해요. 또 자기하고 상관이 없겠다 싶으면 관심이 없어요. 자기 할 일만 열심히 하지. 그런데 그들이 딱 떨쳐 일어나면은 그거야 늘 시위하는 사람들하고 합해져 버리잖아요. 그럼 그 힘이 엄청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는 왜 없이 정권이 뒤집히는 거예요. 정권이 뒤집혀 버려요, 판이. 그러니까 그 애국 보수 세력이 딱 들고 일어난 판이 뒤집혔다 이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태극기 집회에 나오신 분들은 또 어떻겠습니까? 이분들의 성향이 평상시는 데모하고 거리가 먼 사람들이에요. 한마디로 아까 말한 지키려는 의식의 분들이다 이거죠. 그런데 지금 탁 떨쳐 일어난다는 거죠. 왜? 뭔가 위험을 느끼니까. 이래가지고 안 되겠다. 위태롭다. 뭔가 크게 잘못됐다. 이렇게 하고 나서는 거예요. 국가가 위태롭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이거는 전혀 잘못됐다. 아무튼 자기하고 직결된 위기를 느껴서 이게 다 튀어나오는 거기 때문에 양상이 어떻게 달라지느냐 하면은 점점 폭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점점 숫자가 늘어가고 점점 커지고 그리고 이렇게 워낙에 굼뜨면서 탁 위험을 느껴서 나오기 때문에 그것이 해소되기 전에는 중지를 안 해요. 이 시위는 성향이 그래요. 그냥 일반 불만 표출은 확 타올랐다 꺼지고 그러지만 이건 그 차원이 아니고 뭔가 생존의 위험을 느끼면서 움직이기 때문에 이 시위는 멈춰지질 않아요. 그래서 언론에서 그건 박사모 집회다, 극우 집회다, 맞불 집회다 일부가 그렇게 하는 것이다 하지만은 그렇게 해도 절대 이 시위가 쭈그러들 시위가 아니라는 거지요. 왜냐하면 각계각층이 다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점점 번져갈 수밖에 없는 이유를 내가 종종 말했는데요. 지금까지 나라를 걱정하고 자기 일을 이해관계만 따지는 사람들도 뭔가 시일이 지나면 위험을 느끼게 돼요. 좀 언론이나 이런 거에 취해 있다 보면 그걸 늦게 느끼겠죠. 무슨 누가 잘했니 못했니 여기에 갇혀 있으니까. 그러나 그 상태를 시일이 넘어가면 벗어납니다. 벗어나다 보면 아 이건 뭔가 비정상이야. 왜 이렇게 일이 되지? 이러고 다른 각도에서 생각해 보려는 그 기운이 나타나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본능적인 위험을 느끼게 돼요. 내 삶에 이거 문제가 생기겠구나 하고 이렇게 되면 또 합류하게 되고 또 합류하고 자꾸 그러기 때문에 마치 여러 골짜기에서 물이 여기저기서 흘러내려온 것 같이 됩니다. 그러니까 강이 점점 커지지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저런 말로 그걸 억제하려 하면 오히려 불이 더 타오르는 거지요. 그래서 소용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2월이 넘어가고 3월이 되고 그러면은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다. 4월 되면 그 어떤 모습을 볼 수밖에 없다. 내가 그렇게 늘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누가 억제하고 해서 될 차원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늘 권유를 하는데요. 모두가 다 같이 힘을 합하고 해야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애국 시민 운동 여기에 언론도 참여하고 국가 공무원도 참여하고 국회의원도 다 참여해야 된다. 내가 늘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고영태 녹취록, 녹음 파일 뭐 이런 것 때문에 또 설왕설래 많이 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이 됐든 저런 부분이 됐든 이제 실체가 드러나는 거 시간이 흘러가면 다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그런데 한시 바삐 빨리 나라가 안정되는 게 다 모두에게 좋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언론도 더 신중하게 보도하고 혹시 과거 보도 중에 오보가 있었으면 빨리빨리 수정하고 또 잘못된 보도는 고쳐가면서 그리고 앞으로 공정 보도하고
이렇게 해 나가면 금방 또 나라가 안정됩니다. 언론 힘이 실제 크니까요. 그렇게 하고 또 정말로 딴 뜻을 가지고 했으면 그 양심 선언하고 그렇게 하고 이제 공정 보도하고 이렇게 실제 행동으로 보여주면 돼요. 지금도 물론 저번 주부터 태극기 집회도 여기저기서 보여주고 또 그런 뭔가 언론도 태세를 좀 전환하는 그런 느낌을 우리가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 좋은 현상이에요. 이제 시간이 갈수록 원래의 일상의 언론으로 나는 돌아오리라고 믿어요. 또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고 봐요. 왜 그러냐? 내 전에도 말했지만은 아무리 태극기 집회 보도 안 하고 예를 들어 10만 온 거 10,000명 왔다 하고 어떻게 하더라도 결국은 전부 보도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내 그런 말을 했습니다. 결국은 보도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계속 나오는데 더 늘어나는데 어떻게 보도를 안 하겠습니까? 보도하게 되죠. 그건 조금 이따 이야기 또 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 검찰만 해도 그렇습니다. 굉장히 검찰이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모든 사태를 바로잡는 데는 검찰의 힘만큼 큰 게 없어요. 내가 보니까. 그런데 그럼 검찰이 다 보면 법과 규칙에서 또 움직이고 나라를 걱정하고 전부 나라가 잘 되기를 바라고 그럴 거예요. 대다수는 뭐 그렇지 않는 분이야 왜 없겠습니까? 있지요. 당연히. 그건 다 섞여 있기 마련이지요. 그렇지만은 대다수는 어떻게 하든지 다 그런다고 나는 믿고 싶어요. 그러면 그런 분들이 애국심을 딱 좀 발휘해가지고 용기를 내고 자기 있는 분야에서 진실을 밝히려고 하고 하면은 금방 나라가 안정될 거예요. 정말로 움직일 때가 되었다. 제대로. 난 그렇게 봐집니다. 그리고 국회의원도 그렇습니다. 이해관계 안 얽혀 있는 국회의원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빨리 태세 전환해가지고 민의가 어디 있는가 빨리 살피고 그러니까 진정한 민의가 어디 있는가 살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태세 전환하고 빨리 원래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알면서도 뒤로 겁을 먹고 가만히 있거나 이런 사람들 지금 다 나서야 됩니다. 다 나서서 목소리 내고 그렇게 해야 될 때면 참여해야 됩니다. 애국 시민운동에. 너무 발을 깊게 담궈버린 사람이 어쩔 수가 없다 하더라도 아니 그런 분들도 돌아보니까 이건 잘못되었다. 아무래도 그때 분위기에 너무 휩쓸렸는가 보다 하고 선언하면 돼요. 그리고 탄핵은 기각이 아니라 취소돼야 된다 하고 선언하면 돼요. 제가 앞으로 예측을 좀 해보자면은 점점 모든 보도는 태극기 집회 중심으로 보도를 안 할 수가 없을 것이고 또 태극기 집회라는 것은 사실은 각계각층 민의가 직결되는 거기 때문에 보도 안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시간이 흘러갈수록 더 커질 것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태극기 집회가 볼거리가 또 풍성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보도란 것은 일단 볼거리, 들을거리가 풍성해야 돼요. 그래야 되니까 낮에 얼마나 화려하게 이 시위가 이루어집니까? 안정적으로. 밤에 어두운 데서 한 것도 아니고 안 보이는 데서. 그렇기 때문에 태극기 시위는 충분히 눈길을 사로잡아도 잡을 수 있는 것이고 모든 뜻이 또 그러하기 때문에 앞으로 보도가 경쟁적으로 보도하게 될 때가 온다. 조만간 그렇게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도 애써 무시하고 보도를 안 한다. 그건 안 해도 돼요. 그 언론사만 손해날 거니까. 국민으로부터 따돌림 오히려 당할 거니까. 그리고 정치인은 어떻습니까? 정치인은 모두 민의를 먹고 삽니다. 여론에 굉장히 민감하지요. 생리상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투표로 뽑히니까. 그러나 이 태극기 민의가 정말 실제로 민의로구나 하고 모든 기운을 이제 느끼기 시작하면은 다 태세 전환하리라 제가 믿습니다. 소식이 빠른 사람은 빨리 전환하고 늦은 사람은 늦게 전환하겠죠. 그러나 결국은 다 전환하고 늦게 전환할수록 오히려 손해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태세 전환을 하는 것이 모두를 위한 길이고요. 그것이 국가를 위하고 모두를 위한 길이죠. 이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기각되고 나면은 그것이
우리나라 이제 안정도 평가를 하면 1단계 정도 성취된다. 이렇게 저는 보고 싶어요. 1단계. 그건 뭐냐? 저 지하실에 떨어져가지고 뚜껑이 탁 닫히려 하는 걸 겨우 못 닫히게 만든 것이 1단계입니다. 그것이 1단계거든요.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이렇게 딱 볼 때 겨우 1단계다. 대한민국을 안정으로 이끄는 1단계. 그럼 2단계가 뭐고 3단계가 뭐고 4단계는 뭐냐 5단계는 뭐냐? 그거는 나중에 이제 또 말씀드려 볼게요. 자, 이만 줄이겠습니다.